미국과 한국 7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칩니다.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그의 손에 들린 한 장의 사진, 한국의 비밀 핵시설로 의심되는 증거. 그러나 한 여성 분석관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24시간 후 그녀는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진실은 미국보다 앞선 충격적 기술력, 누군가의 치밀한 조작극. 트럼프의 분노를 완전히 뒤바꾼 그 결정적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국가 안보를 뒤흔든 72시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스콧, 백악관 전략 분석실의 선임 분석관입니다. 그날의 안보회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로렌스 그린 부보좌관이 발표를 시작하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비밀 군사동맹을 추진 중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핵 개발 흔적이 포착됐다는 사실이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저는 그린의 발표 자료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데이터 출처가 불분명했고 결론으로 가는 논리의 비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즉시 관계 재검토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도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2년 전 한국 파병 경험까지 있었죠. 그린의 주장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자료실로 달려갔습니다. 밤을 새워 한국 관련 최신 정보를 검토했어요. 그린의 발표는 몇몇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음속 불안감이 커졌어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잘못된 정보로 뒤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다음 날 아침 그레이스 필립스 전략 자문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 멘토이자 백악관 내 실질적 권력자였어요. 그레이스, 그린의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왜곡됐어요. 그레이스는 제 얼굴을 오래 살펴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중대한 국가적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모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하늘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동맹국을 오해로 잃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긴급회의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린의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백악관 참모들 앞에서 선임 부보좌관에게 반기를 드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한국 관련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실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린의 차가운 시선이 제 등을 찔렀죠.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진실이 무엇인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거예요. 감사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맥스가 저를 붙잡았어요. 그는 동료 분석관이었지만 항상 저를 견제하는 존재였죠. 한국에 너무 관대하군. 그들이 고마워할까? 우린 항상 그들을 보호했는데 이젠 등 돌렸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뭔지 확인하려는 것뿐이에요. 우리 동맹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꾸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이 임무는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문을 두드렸어요. 조심하세요, 에밀리. 그린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왜 한국에 적대적인지 조사해봤는데 몇 년 전 한국 외교관과 심각한 충돌이 있었더군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국가 정책을 좌우한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과거 한국 파병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나라였어요. 중국과 결탁할 이유가 없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마음은 무거웠어요. 한 명의 왜곡된 보고서로 양국 외교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어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제 판단에 달려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앞서 걷던 승객이 로봇 안내원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터미널 전체가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자동 입국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콧님 환영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AI 시스템에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어떤 검색도 여권 제시도 없이 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공항보다 몇 년은 앞선 기술이었죠. 문화 충격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스콧 분석관님 여기 있습니다. 한 남성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한국군 제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어요. 박민수 대령입니다. 국방부 전략기획실 소속이에요.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악센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인사를 건넸죠. 백악관에서 온 에밀리 스콧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율주행 차량으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도로 위의 차량들이 마치 정교한 안무를 펼치듯 움직였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보편화된 모습이었죠. 놀라셨나요? 우리는 지난 5년간 교통 인프라를 완전히 재구축했습니다. 박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왜 중국과 결탁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건물들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 지능적으로 설계됐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2년 전에 봤던 서울과 완전히 다르네요. 박민수가 웃었어요. 우리는 빠르게 변합니다. 어쩌면 너무 빨라서 외부 세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죠. 호텔로 향하는 길에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린의 보고서와 지금 내 눈앞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 큰 괴리가 있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누군가의 편견이나 오해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전략시설로 향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지하 시뮬레이션 센터로 안내됐어요.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가 동아시아 전체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K-방어체계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박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손짓하자 홀로그램 위에 빨간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상의 미사일 공격 시나리오였죠. 3, 2, 1. 순간 한국 영토 곳곳에서 파란 빛이 뻗어나갔어요. 정교하게 빨간 점들을 차단했습니다. 그 정밀함에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완전 자율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이 위협을 판단하고 방어 패턴을 결정하죠. 인간의 개입 없이도 98.7%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의 최신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나요? 일부는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핵심 알고리즘은 우리 고유 기술이에요. 작년 합동훈련에서 일부 선보이긴 했죠. 갑자기 워싱턴에서 받았던 브리핑이 떠올랐어요.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보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차단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AR 기반 전투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특수 헬멧을 쓰자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적군의 위치, 아군의 상태, 지형 정보가 실시간으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이 시스템은 작전 성공률을 63% 향상시켰습니다. 병사들의 생존율도 크게 높아졌고요. 한유진 소령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녀는 박민수와 함께 저를 안내하는 통역장교였습니다. 중국과의 군사 협력설은 완전한 허위입니다.
박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을 추구합니다. 동맹은 존중하지만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것이 중국과의 결탁으로 오해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립과 배신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유진이 속삭였어요. 미국인들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미국 정보망에도 없던 한국형 AR 병기, 자주무장력의 과시. 그린의 보고서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진실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호텔방에서 그린의 보고서와 오늘 수집한 자료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명백한 모순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린은 한국의 5G 군사 네트워크 구축을 중국 기술 도입으로 왜곡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 자체 개발 기술이었죠. 한숨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오류가 백악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노트북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레이스였어요. 그린의 이력을 더 조사했습니다. 5년 전 서울에서 한국 외교관과 심각한 충돌이 있었어요. 개인적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개인의 편견이 국가 정책을 좌우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분명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민수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강바람이 산뜻하게 불어왔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은 핵을 개발하고 있나요? 박민수는 잠시 강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자주국방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울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워야 할 때인가요? 박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독립했지만 동맹을 배신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한 파트너가 되려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린의 보고서는 한국의 군사적 성장을 위협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회였죠. 더 강력한 동맹의 가능성이었어요. 저녁 한유진과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똑바르고 명확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겁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것이 더 좋겠죠. 잠들기 전 워싱턴에 중간 보고를 보냈어요. 핵심만 담았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중국 협력설은 근거가 없음. 상세 보고서는 귀국 후 제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이미 미래로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놓친 건 무기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전략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NSC 회의가 1시간 후에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회의가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백악관에 도착하자 그레이스가 저를 맞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린이 당신의 중간 보고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한국의 비밀 핵시설 위성 사진이라고 하더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그린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돌아왔군요. 한국 측의 화려한 쇼에 현혹되진 않았길 바랍니다. 그의 비꼬는 말투에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해보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 인터뷰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린 부보좌관의 보고서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한국은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주 국방을 위한 정당한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군 전략시설에서 찍은 영상을 재생했어요. AR 전투 시스템 K-방어체계 시연 장면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놀라움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이런 기술력이 있었다니.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기술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철학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지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모두 연출된 쇼예요. 실제 증거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위성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에밀리.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 시설은 핵시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어요. 첨단에너지 연구센터입니다. 이 사진들이 증거예요. 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의는 제 승리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에밀리, 당신의 보고서 덕분에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재와 군사정보 제한 조치를 모두 철회하겠어요. 안도감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린은 해임했습니다. 당신을 새 전략 파트 TF 책임자로 임명하겠어요. 한미 관계를 재정립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놀랐지만 기쁨이 더 컸어요. 이건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박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곧 워싱턴으로 파견됩니다. 새로운 한미 안보 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가 믿기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레이스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에밀리. 진실을 위해 싸웠고 이겼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건 저가 아니에요.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우리 모두입니다. 다음 날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과 대등한 안보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백악관에 전해지자 참모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어요. 일부는 우려했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새로운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 나라의 기술 자립이 미국의 대외 전략 지형을 바꿔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도 워싱턴으로 파견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책임지는 국가예요.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어요. 더 강력하고 평등한 동맹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새 사무실에서의 첫 아침은 활기찼습니다. 창문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새 프로젝트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코리아 코드라는 제목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지역 안보 협력을 재구성하는 대담한 계획이었죠. 멋진 사무실이네요. 박민수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그는 이제 워싱턴 주재 한국군 대표였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박민수 대령. 이제부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 같네요. 우리는 바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한미 합동 훈련 계획부터 정보 공유 체계 개선, 첨단 무기 공동 개발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기반 위에서 시작됐어요. 작업 중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은 의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핵심 전략 파트너가 되었죠. 한 달 후 백악관에서 첫 번째 코리아 코드 정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외교 담당자들까지 모든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긴장됐지만 자신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모델은 이제 우리의 국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기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배워야 해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에밀리,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중요한 동맹을 잃을 뻔했습니다. 국가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직시할 용기를 낸 모든 이들의 공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다 한국에서 받은 작은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K-무기 시스템의 미니어처 모형이었어요. 박민수가 준 선물이었죠.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형을 책상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올려놓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이 주종이 아닌 동반자로 재설정된 순간의 증거였죠. 창밖으로 해가 질 무렵 한유진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워싱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지난 몇 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그 문화 충격, 첨단 기술의 놀라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자부심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때로는 진실을 보기 위해 멀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기술이 아닌 정신을 배웠어요.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과 자립의 의지를 말이죠. 이제 그 교훈은 코리아 코드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새 전략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로비에서 기다리던 한유진과 박민수가 보였어요. 그들과 함께 워싱턴의 저녁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동맹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